안녕하십니까. 누토피아 아카데미 김기통장입니다. 이번 강의는 위젯 버튼이 포함된 홈페이지형 블로그 스킨 배경 디자인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이미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위젯 버튼이 포함된 홈페이지형 블로그 스킨 배경 디자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한 후 이러한 디자인을 토대로 투명 이미지 생성과 등록, 그리고 투명 이미지에 대한 주소 생성, 그리고 투명 이미지에 포함된 위젯 버튼 이미지 캡처 및 크기 조정,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이미지 맵 제너레이터를 통한 위젯 버튼에 대한 좌표 생성 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작한 유튜브에는 스킨 배경 디자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빠져 있어 이번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스킨 배경과 블로그 레이아웃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킨 배경과 블로그 레이아웃은 중첩되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스킨 배경은 1층, 레이아웃은 2층에 배치됩니다. 일반적으로 스킨 배경의 넓이는 레이아웃 넓이에 비해 약 2배 정도 크게 디자인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스킨 배경은 넓이가 1920 픽셀로 주어지며 넓이는 높이는 약 600에서 1000 픽셀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렸다시피 스킨 배경 위에 블로그 레이아웃이 위치하며 내부에서 제공하는 넓이는 약 900 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스킨 배경 크기를 보면 일반적으로 넓이는 1920, 높이는 600에서 1000 픽셀로 디자인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이즈를 사용하냐면 네이버 블로그에 최적화된 배경을 주기 때문입니다. 블로그 레이아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약 900 픽셀로 주어져 있습니다. 블로그 레이아웃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로그 레이아웃은 스킨 배경 위에 위치하는데요. 블로그 레이아웃 구조의 일반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단에 이웃 블로그, 블로그 홈, 레 메뉴 등이 위치합니다. 이걸 네이버 메뉴로 하는데요. 이 위치는 불변입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 아래에는 프롤로그, 블로그, 그리고 지도 보시면 이건 그 아래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걸 블로그 메뉴로 하는데요. 이 위치는 불변이 아닙니다. 즉 아래에 있는 타이틀 영역과 프롤로그, 블로그 레이어는 서로 위치가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타이틀 영역은 네이버에서 최소 50픽셀, 높이가 50픽셀이고 최대 600픽셀까지 우리가 늘릴 수 있습니다. 보통 60픽셀 사용하는 게 최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그 메뉴와 타이틀 영역을 우리가 고려하면 이 길이가 이 높이가 160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리고 그 아래에 투명 이미지가 삽입되면 타이틀 영역과 글 영역 사이에 투명 이미지가 삽입됩니다. 투명 이미지 높이는 스킨 배경 디자인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즉 스킨 배경의 이미지 크기가 크면 클수록 투명 이미지도 크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 한 개의 투명 이미지의 높이는 600픽셀 이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 개의 픽셀의 넓이는 여기서 보듯이 170픽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필요한 투명 이미지가 700이라면 600픽셀짜리 투명 이미지 하나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를 추가해야 됩니다. 이 경우가 바로 그겁니다. 상단에 투명 이미지 한 100픽셀짜리를 5개를 만들었고 아래에 600픽셀짜리 5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5개는 네이버에서 한 층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투명 이미지 최대 크기입니다. 즉 5개 이상은 지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투명 이미지의 최대 넓이는 5 곱하기 170픽셀인데 투명 이미지 간의 간격을 고려하면 약간 커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레이아웃 아래에 있는 스킨 배경 구조는
여러분이 600이든 1000이든 이 사이즈를 이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비는 일반적으로 1920 픽셀을 사용함으로써 블로그 레이아웃에 비해서 2배 정도 크게 됨을 설명하였습니다. 스킨 배경은 주로 블로그 명칭 영역과 이미지 영역으로 우리가 디자인하는데요. 블로그 명칭에는 여러분이 선호하는 블로그 명칭을 사용하겠습니다. 근데 이 높이는 앞서 말씀드린 네이버 블로그 메뉴와 타이틀 영역의 높이인 160 픽셀과 유사하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이미지 영역인데 이미지 영역에는 홍보 글과 그리고 사진 그리고 여기에 위젯 버튼이 좀 제일 중요한 점은 이미지 영역에 위젯 버튼이 위치하겠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투명 이미지 높이는 위젯 블로그 레이아웃에 있는 여기서 투명 이미지 높이는 스킨 배경 이미지 높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리고 이미지 영역 높이가 만약 700픽셀이라면 투명 이미지 높이는 대략적으로 700픽셀 수준으로 디자인해야 합니다. 즉 투명 이미지가 한 개가 최대 허용 높이가 600픽셀이므로 두 개의 투명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즉 이미지 영역이 700이라면 100픽셀짜리 투명 이미지 하나와 600픽셀짜리 투명 이미지 그리고 200 또는 500으로서 700을 맞춰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블로그 레이아웃 내 투명 이미지 영역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투명 이미지가 없다면 바로 타이틀 영역과 글 영역이 접해 있습니다. 그러나 투명 이미지가 삽입되면 항상 이 타이틀 영역 아래에 투명 이미지가 삽입되겠습니다. 따라서 투명 이미지가 삽입되면 타이틀 영역과 글 영역이 벌어지겠습니다. 투명 이미지는 블로그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PPT 슬라이드 크기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PPT 슬라이드 크기 조정에 위해서는 옵션의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디자인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옵션이 보이는 거죠. 여기서 클릭하면 여기서 옵션이 나옵니다. 표준 와이드 스크린 사용자 지정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로를 확인하시고 너비에 1920 픽셀을 우리가 한 다음에 눌러보면 50.8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이 센티미터를 없애고 830 픽셀을 넣은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눌러보면 드디어 50.8, 20.96cm로 바뀌지만 이게 1920 픽셀, 830 픽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보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최대와 맞춤 화면인데 맞춤 확인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PPT 슬라이드 전체 크기가 너비는 1920, 높이는 830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스킨 배경 디자인을 위해서 PPT 슬라이드 크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PPT 슬라이드 크기는 너비가 1920, 높이가 830으로 우리가 이미 전체 크기를 조정했기 때문에 스킨 배경은 전체 슬라이드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면에서 상단에 있는 160 픽셀은 스킨 배경 블로그 명칭 영역으로 사용하고 아래에 있는 670 영역은 이미지 영역으로 사용하되 이미지 영역에 우리가 위젯 버튼 디자인을 하여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실제로 제가 만든 스킨 배경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스킨 배경 디자인 전체 크기는 1920 너비 그리고 높이가 830 픽셀인데요. 160 픽셀에 해당되는 것은 블로그 명칭을 우리가 이렇게 누토피 아카데미에서 로고까지 넣습니다. 배경색은 흰색을 사용했고요. 아래에 있는 부분이 지금 이미지 영역 670 픽셀인데 상단에
위젯 버튼 5개를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도 위젯 버튼 5개를 디자인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컬러를 넣은 이유는 우리가 더 대조를 위해서 제가 색깔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은하수를 나타내는 사진 배경, 이미지 배경을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 이 중간에 원자력 닥터, 원자력 기술 온라인 교육 홍보 글을 사용했습니다. 여기는 사진을 사용 안 했지만 단순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투명 이미지가 삽입된 레이아웃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빨간 박스는 스킨 배경입니다. 물론 사이즈는 1920 픽셀이 되겠고요. 높이는 830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스킨 배경을 보면 우리가 이미 블로그 명칭을 디자인했는데요. 로고와 루토피 아카데미를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영역에는 이미지 그리고 홍보 글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미지 영역에 우리 버튼 5개, 상단 5개를 디자인했고 하단에 5개를 디자인했습니다. 여기서 강조할 사항은 위젯 버튼 5개 상단은 투명 이미지 작은 박스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하단에 위젯 버튼은 600픽셀짜리의 큰 투명 이미지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 이미지 안에 위젯 버튼을 되도록 디자인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나타나는 레이아웃 구조를 살펴보면, 레이아웃은 첫째 여기 보시면 네이버 메뉴, 블로그 메뉴, 그 다음에 타이틀 영역 안 보이지만 이게 네이버 블로그 메뉴 타이틀 영역입니다. 물론 폭은 레이아웃은 스킨 배경에 대해서 2분의 1 수준 약 900픽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투명 이미지 영역이죠. 이 영역 때문에 글 영역이 다같이 이제 넓어져서 글 영역과 스킨 배경의 글 영역이 겹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투명 이미지가 없는 레이아웃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명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스킨 배경의 글과 그 다음에 레이아웃에 있는 글 영역 글이 중첩되어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레이아웃에 나타나는 영역을 보면 위에 있는 게 네이버 블로그 메뉴 타이틀이 되겠고요. 바로 아래 타이틀 영역에 글 영역이 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다양한 글자가 보이죠. 글 영역에 다양한 글자가 보입니다. 여기서 보이고 솔루션 이렇게 이런 글자들이 나타나서 스킨 배경에 있는 홍보 글과 중복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스킨 배경의 글 영역과 그 다음에 블로그의 레이아웃 구조에 있는 글 영역이 중첩되지 않기 위해서는 투명 이미지가 삽입되어야 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스킨 배경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파트로 설명드리겠네요. 첫째, 블로그 명칭 디자인, 둘째, 위젯 버튼 디자인, 세 번째, 스킨 배경 이미지 및 홍보 글 디자인에 대해서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로그 명칭 디자인입니다. 블로그 명칭 디자인은 우리가 스킨 배경을 상단에 블로그 명칭, 하단에 이미지 영역으로 임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블로그 명칭은 높이가 160픽셀, 하단은 670픽셀로 우리가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컬러는 우리 노란색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임의로 흰색으로든 색 없음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글 영역에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글 박스를 가져와서 우리가 루토피아 블로그 명칭을 써보겠습니다. 써보겠습니다. 일단은 중심에 맞추고 컬러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20 정도, 그리고 HI 금고디 해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다양하게 우리가 옵션을 쓸 수 있습니다. 서식을 눌러보면 도형 채우기, 도형 윤곽상, 도형 효과 등이 있고, 가운데 보면 텍스트 채우기는 글자 색을 바꾸는 겁니다. 글자 색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텍스트 윤곽선은 이렇게 윤곽선을 사용할 수 있고 크기를 또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윤곽선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텍스트 효과를 보면 다양한 효과를 여러분들이 글씨에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PPT를 잘 사용하시면 이걸 활용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변화를 보면은 이렇게 모양을 변화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가운데가 들어간 모양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누토피 아카데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로고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로고를 붙일 수 있겠죠. 그래서 로고를 가져와서 이렇게 붙일 수 있겠습니다. 사이즈를 조정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컬러를 넣을 수 있겠죠. 노란색이든 다양한 색깔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노란색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로고와 위치가 주로 하단에 위치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 쓸 경우에 네이버 메뉴라든가 블로그 메뉴와 서로 중첩성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첩성이 덜한 위치가 하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고를 좀 줄이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디자인을 맞출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영역 내에 위젯 버튼 디자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미 우리가 이미지 영역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지 영역, 즉 이 영역 내에서 우리가 위젯 버튼을 우선 디자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젯 버튼을 디자인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해야 할 게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이걸 가져왔습니다. 투명 이미지 상단 5개 그리고 하단 5개인데요. 높이가 여기 보시면 60픽셀짜리 70픽셀 그리고 여기에 600픽셀 두 단을 만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에 투명 이미지 이걸 쓰기 때문에 디자인할 때 이걸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이런 모양을 따와야 됩니다. 이걸 따오지 않으면 위젯 버튼 디자인이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 모양을 따왔고요. 여기 위치 또한 중심에 맞춰 놓으면 대략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너비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젯 투명 이미지는 170으로 고정되어 있고 높이는 최대 600픽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개를 사용했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70 그리고 또 하나는 600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 영역 내에 위젯 버튼을 우리가 디자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위젯 버튼은 투명 이미지 어느 위치에도 다 작동이 가능합니다. 즉 이런 위치 사이즈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크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모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형을 해도 되겠죠. 그리고 이런 형태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가장자리에 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적은 것을 여러분들이 3개를 해도 됩니다. 이 어느 위치든 3개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단 조건은 투명 이미지 안에 있어야 작동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는 이미 위젯 버튼을 우리가 만들어 봤습니다. 위젯 버튼 만들어 놨는데요. 이게 사이즈를 거의 맞춰 놓은 거죠. 이게 들어가면 거의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딱 맞추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상을 볼 수 있죠. 사각형, 약간 모서리가 둥근형, 그리고 이 형태는 여기 사용할 수 없겠죠. 아래에 사용할 수 있겠죠. 어느 위치든 보통 아래에 사용하겠지만은. 그리고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버튼 작은 것도 어느 위치든 사용 가능합니다. 위에도 사용 가능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디자인할 때 이거 컬러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컬러를 이걸 넣어 보겠습니다. 컬러를 넣어 보면 여기서는 흰색으로 이제 글자체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젯 버튼을 5개를 여러분이 누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이 단 박스
점선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위젯 버튼 5개를 넣고요. 다섯 개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겠죠. 중간에 넣든 여기에 넣든 이렇게 넣을 수 있겠습니다. 컬러를 바꿔도 되겠죠. 예, 나면은 흰색으로 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두리도 좀 바꿔놓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런 것은 여기에 넣을 수 있고요.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작은 버튼 사이즈는 이런 데에서 좀 넣겠습니다. 그래서 버튼이 자 켜면은 뒤에 설명 살트겠지만 이렇게 해서 3개를 넣을 수 있겠습니다. 이건 SNS, 카톡이라든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이렇게 해서 연달아 우리가 넣을 수 있겠죠. 단 조건은 이 투명 이미지 안에 있으면 다 작동이 됩니다. 뒤에 설명이 들어겠지만 위젯 버튼은 각각의 영역에 이 위치가 틀리지 않습니까? 각각 틀리죠. 이 위치 틀리기 때문에 이미지 맵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이 좌표 위치를 잡아놓으면 위젯 버튼이 작동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젯 버튼을 설계를 할 수 있는데, 부연하면은 여기서 위젯 버튼 크기는 170 이하라는 소리는 투명 이미지가 170 픽셀이기 때문에 이하로 해서 꽉 차오면 170이 되겠죠. 적게, 약간, 아주 적게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 있겠다는 거. 칼란 형상은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원형도 가능하고요. 특히 이런 것은 원형을 해서 하나 쭉 해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글 영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가운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가운데 들어가면은 때문에 이쪽이라든가 이쪽 아니면 위에 이런 쪽으로 자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젯 버튼은 여러분들 조건, 위젯 버튼은 투명 이미지 박스 안에 위치해야 된다. 박스 안에 있으면 위젯 버튼은 어떤 형상이든 크기든 상관없다. 즉 위젯 버튼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게도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투명 이미지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염두에 두시면 위젯 버튼 디자인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어떤 형상이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자, 형태, 배경색, 테두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테두리를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도형 채우기를 흰색으로 하고 글자색을 도형 윤곽선을 없애버리면 여기서 글자색을 우선 검정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글자만 나타나는 거죠. 글자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글자만 나타나는 버튼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왜냐하면 배경색을 없앴고 테두리를 없앤 거예요. 특이해서 이거 똑같습니다. 이거나 같은데 단 보기는 이게 글자만 나타나는 위젯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거죠. 단 배경색을 쓰게 되면 이것도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배경색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죠. 윤곽선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위젯 버튼 디자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젯 버튼이 이 디자인이 완료가 됐죠. 이와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상단에 버튼 5개 컬러를 넣고 컬러를 안 넣어도 되겠지만 컬러를 넣은 걸 사용했습니다. 아래에는 큰 위젯 버튼 글자 크기를 좀 적게 할 수도 있고요.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3개를 만들었죠. 자, 여기는 각각이 위젯 버튼입니다. 이 3개 버튼을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받아놓은 로고가 있으면 이걸 그냥 가져오면 됩니다. 이걸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로고를 가져와서 여기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어느 위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맞춰야 돼. 3개가 들어가려면 사이즈가 줄여져야 되겠군요. 그래서 상당히 줄여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위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페이스북은 우리가 반대로 되기 때문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 원래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은 이제 SNS 바로 가기는 버튼이 아니고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죠. 이렇게 겹쳐서 설명하든 이렇게 설명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원자력 과학과 이야기도 위에 넣든 여기에 넣든 상관없어요. 이건 버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버튼 디자인을 이미 했습니다. 이렇게 앞서 설명 디자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건 여기서 이제 실선을 점선을 없애고 이제 십신배경 이미지를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이미지를 들어오면은 이게 버튼 색깔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여기서 이미 우리가 삽입 들어가서 그림 보면 이미지를 하나 다운 받겠습니다. 이미지를 첫 번째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가져오면 이런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건 이미지를 좀 축소를 해서 이렇게 이미지 영역에 들어오게끔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이미지는 네이버의 스킨 배경에 있는 다양한 이미지들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다운받아도 되고요. 또 인터넷에서 다양한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블로그에 가장 적합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여기에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축소해도 되고요. 잘라 붙이기도 해도 되고 여러 다양한 옵션이 있지만은 이렇게 지금 한번 써보겠습니다. 배경색이 파란색이고 이것은 글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렬해서 맨 뒤로 보내야 되겠죠. 그러면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서 배경색이 푸른색이기 때문에 이 버튼 색깔을 이제 이 경우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튼 색깔을 우리가 채우기가 없이 글씨를 흰색으로 하면 더 깨끗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윤곽색을 흰색으로 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니면 글씨 색을 우리가 이런 색깔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런 색깔. 노란색도 넣어볼까요? 여기 빨간색은 좀 그렇고요. 여러 다양하게 파란색 안 맞죠?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면 됩니다. 가장 좋은 버튼 그리고 만약에 윤곽선을 없애고 싶으면 다시 이렇게 글자만 뜨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투명 이미지가 삽입됐습니다. 그 다음에 글 영역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글 영역은 어느 위치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어느 위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로 가운데로 쓰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기 때문에 가운데 영역에 맞춰서 한번 써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토피아의 특징인 원자력 닥터의 흥미진진한 원자력 스토리텔링 해서 이렇게 한번 써 보겠습니다. 중간 해서하고 글자 크기는 좀 24로 해볼까요? 그리고 경고되고 하던 우선 컬러를 흰색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글자가 좀 붙어 있으니까 이게 띄우고요. 중심을 잘 맞춰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체가 좀 바꾸고 싶으면 여러 다양한 글씨체를 쓸 수 있습니다. 견명조, 그래픽, 궁서, 목각 이런 것도 괜찮겠죠. 이렇게 해서 글자체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흰색하고 이게 잘 맞지 않으면 이것을 좀 컬러를 바꿔 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서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뭐 노란색으로 하는 게 전반적 글씨는 우리가 노란색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디자인이 되겠죠.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사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 중에서 여기에 맞는 것은 제가 이미 다운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사진이 없네요. 그래서 사진을 받아올 수 있고요. 이 사진을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진에서 그림에서 이 디바이스 제 사진을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르기 그다음에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테두리를 없애도 되겠군요. 테두리 없이 없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양한 형태가 있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까지 입력이 됐네요. 그러면 스킨 배경 이미지와 글 홍보 디자인이 완료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스킨 배경 디자인에 관한 것인데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거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버튼을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서 우리가 활성을 해야 되는데, 첫째, 여러분은 스킨 배경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가 PPT 파일이 있죠. PPT 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PNG 파일로 저장해야 됩니다. 저장해야 되겠죠. 그 PNG 파일이 저장된 것을 두 번째 단계에서는 블로그에 등록해야 됩니다. 블로그 등록하기 위해서는 블로그 내 메뉴를 클릭하면 세부 디자인이 그 항목 하나가 뜹니다. 그 설정을 누르고 그 다음에 세부 디자인 설정에 들어가서 스킨 배경 등록하게 했습니다. 즉 PNG 파일을 직접 등록하면,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 홈에 스킨 배경이 이제 유치하게 됩니다. 제 1층에 유치하면서 2층에 있는 레이아웃과 중복성이 나타납니다. 글자가 중복된다고 나타났죠. 왜냐하면 우리는 스킨 투명 이미지를 삽입을 안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투명 이미지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 번째 단계로서 투명 이미지 통상적으로 170은 픽스되어 있고요. 600 높이 큰 걸 내서 포토샵을 통해서 생성한 다음에 이 포토에 생성된 투명 이미지를 블로그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등록할 때는 블로그 내 메뉴에 들어가서 글쓰기를 클릭하면 여기에 사진을 올릴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사진을 올리면 우리가 투명 이미지 사진을 올리고 발행을 클릭하면 등록이 되겠습니다. 이제 등록에 들어가서 여러분 블로그에 등록된 투명 이미지를 또 투명 이미지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긁으면 나타납니다. 푸른색으로 나타나는데요. 푸른색 안에를 클릭해서 오른쪽을 클릭하면 주소가 나타나고 주소를 복사하면 되겠습니다. 주소는 상당히 복잡하게 해서 4줄 정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서프라이즈 할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 그러나 주소는 그걸 카피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소가 복사되면은 이제 버튼 임시로 이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젯 코드 최종본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투명 이미지 주소, 위젯 버튼 맵 좌소, 위젯 버튼 이동 주소. 만약에 유튜브라든가 카카오톡이나 이게 이동 주소가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투명 이미지 주소와 위젯 버튼 주소는 이제 이미 알았다 보면 위젯 버튼 맵 좌표는 아직 생성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임시라고 했습니다. 임시는 뭐냐면 내용이 없는 것은 내용 없는 대로 포맷대로 작용하면 됩니다. 완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임시 위젯 코드를 블로그 위젯 코드 직접 등록하기 위해서 직접 등록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블로그 홈페이지에 중복된, 그러니까 레이아웃에 투명 이미지가 삽입 안 돼서 중복된 글 영역들이 위젯 코드를 도입함으로써 우리가 투명 이미지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투명 이미지가 생기면 투명 이미지 그 안에 우리는 위젯 버튼을 이미 디자인했기 때문에 위젯 버튼이 투명 이미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투명 이미지 안에 들어가 있는 위젯 버튼을 그 모양대로 캡처를 하고 캡처된 거에 대해서 크기 조정을 하는데 크기는 너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170 픽셀이죠. 그리고 높이는 우리가 50이든 100이든 다양하게 우리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젯 버튼에 맞게끔. 이것은 픽픽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다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픽픽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캡처된 위젯 버튼 이미지를 우리가 이미지 맵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맵 좌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맵 좌표는 4개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0, 15, 20, 30로 해서 4개 숫자 나오는데 그것을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아까 말한 임시, 위젯 코드 임시에 우리가 맵 주소를 못 적기 때문에 거기다가 맵 주소를 적으시고 그리고 위젯 버튼 클릭했을 때 갈 주소를 같이 적으시면 이미 우리는 투명 이미지 주소는 이게 우리가
여기서 이미 5단계에서 주소를 알았죠. 그러면 최종 위적 코드가 생성되고 최종 위적 코드를 4단계에서 블록의 투명 이미지 주소 복사하고 6단계에서 우리가 위적 코드를 입력했는데 이 단계에서 이걸 수정해서 이거 임시니까 최종 위적 코드를 대체를 해서 집어넣어 버리면 드디어 스킨 배경에 있는 위젯 버튼이 이제 나타나고 위젯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스킨 배경 디자인 할 때 위젯 버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위젯 버튼 활성화 절차는 여기 설명 안 드렸지만 이런 절차를 한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제가 이 전체 단계죠. 1에서부터 10단계까지가 이미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위젯 활성화 절차는 제가 유튜브 2개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요. 첫째가 파트 1에서는 스킨 배경 디자인, 스킨 배경 등록, 포토샵에서 우리가 그 투명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리고 블로그에 등록하고, 그리고 스킨 배경에 있는 투명 이미지를 어떻게 우리가 캡처하는지까지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우리가 PP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상세하게 위젯 버튼의 이미지를 캡처하고 크기 조정, 그리고 캡처된 위젯 버튼 이미지를 이미지 맵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생성하는지, 그리고 최종 코드를 어떻게 생성하고 어떻게 입력해서 위젯 버튼이 활성화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